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상하고 있는 14호 태풍 난마돌이 초강력 태풍으로 강해졌습니다. 난마돌은 일본 열도를 향하고 있지만 내일부터 우리나라 남부 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강풍이 몰아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상 중인 14호 태풍 난마돌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동쪽 약 360km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15헥토파스칼, 시속 198km의 초강력 태풍으로 강해졌습니다. 난마돌은 내일 오키나와를 통과해 규슈 남서쪽 해상으로 북진한 뒤 북위 30도를 지나면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일본 규슈 북부 지방으로 상륙해 북부 연안을 따라 북동진할 전망입니다. 일본 상륙과 동시에 방향을 바꾸면서 세력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내일 오후부터 난마돌의 영향권에 접어듭니다. 특히 난마돌과 가장 근접하게 되는 월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19일 새벽부터 낮 사이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한 바람과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경상도 해안가에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에 시속 90에서 125km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지난 흰남노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영남 해안 지역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김유나 기자입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 도로를 덮치고 바닷물은 무서운 기세로 아파트 입구까지 들이닥칩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 북상 당시 부산 서구 송도 모습입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종잇장처럼 찢겨져 나갔고 가로등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태풍 흰남노 때 깨진 상가 유리창입니다. 또다시 태풍이 북상한다고 하자 상가 주민들은 이렇게 상가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놨습니다. 열흘도 더 지났지만 태풍이 핥히고 간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안가 바로 앞 횟집은 아직 문도 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강풍에 문이 뜯겨져 나갔던 바로 옆 조개구이집도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북상 소식에 창문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월파 피해가 컸던 부산 동부 해안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인들은 이딴 태풍의 북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름 동안 장사를 못했어요. 근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또 인테리어도 멈춰야 되고.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해운대 청사포에선 어선들이 육상으로 옮겨졌고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간 카페와 음식점들도 수두룩합니다. 가까스로 피해 복구 작업을 마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 상인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돌풍 문하고 다 부서져가지고 또 태풍이 온다더라고요. 또 걱정이 되는 거라 저거 또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부산에는 내일 오전 9시를 기해 연안 안전사고주의보가 발령됐고 제주에서도 해안 저지대 출입이 통제되는 등 본격적인 태풍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00억 원대 예산을 들여 영빈관을 신축하려던 대통령실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과거 발언들이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거듭 특검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쟁화하는 건 추태라고 맞받았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79억 원을 들여 새 영빈관을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어젯밤 긴급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빈관 신축을 공식화한 지 6시간 만에 계획을 철회한 건데 그만큼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빈관 신축 계획이 알려진 뒤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도 있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어긋나 부담이었다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집권하면 영빈관을 옮길 거라던 김건희 여사의 과거 발언이 재부각되면서 이른바 무속 논란까지 다시 불거진 것도 부담을 더했습니다. 또 영빈관 예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들어갈 수천억대 추가 비용까지 재조명을 받으며 논란이 커졌고 야당이 대폭 삭감을 경고하고 나서자 결국 철회로 돌아선 겁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으면 단 1원도 들지 않았을 거라면서 이렇게 일단락할 문제가 아니라고 특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말대로 영빈관 신축이 결정된 것은 의문입니다. 혈세가 허투루 사라지고 있으니 기가 찰 일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다. 모든 현안을 정쟁화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등 자신들의 추태를 감추려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영빈관 신축 계획은 철회됐지만 관저 이전에 따른 연쇄 이동 비용부터 합참 그리고 군부대 이전 비용까지 최종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기존 살인 혐의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오는 월요일엔 이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된 신당역 여성 영무원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 씨.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혐의 전부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경찰이 전 씨에게 적용하는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전 씨가 불법 촬영과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고 재판까지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살인죄와 달리 가중처벌 대상인 보복살인죄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전 씨의 최근 행적과 동선을 파악해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1시간 동안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 PC 한 점과 외장하드 한 점을 확보했고 이미 압수한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디지털 증거물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 행적도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전 씨가 범행 8시간 전인 오후 1시쯤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전 씨는 집 근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출금하려 했지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넘겨 실제 인출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이 돈을 도주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화장실 앞 추모 공간에는 주말에도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 현장엔 고인에게 바치는 국화와 꽃이 쌓여 있고 고인을 추모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했을 당시부터 제대로 신고자에게 훨씬 더 많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오는 월요일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15살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결국 두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가해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떠난 아이들은 돌아올 수가 없죠. 유족들은 수사 초기에 가해자가 구속만 됐더라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며 지금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이틀 전 대법원.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58살 원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의붓딸인 아름이를 성폭행하고 지난해 1월엔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 미소까지 성폭행한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름이와 미소는 돌아올 수 없고 유족의 한도 풀릴 수 없습니다. 수사만 제대로 됐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인데 어처구니 없는 수사로 인해서 두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저버렸다는 게. 초기 수사 당시 원 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을 신청했지만 수사 절차상의 미비점과 증거 수집 보완을 이유로 모두 반려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아이들이 나쁜 사람 벌받게 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에야 원 씨는 구속됐습니다. 엄마, 아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거야. 미소야, 너무 보고 싶어. 원 씨는 재판정에서도 속죄는커녕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돌연 2심에선 스스로를 악마에 비유하며 판사에게 수많은 반성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2심 결과가 25년형으로 더 무거워지자 다시 억울하다며 상고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상고 이유서를 보면 원 씨는 아이들에게 술을 먹였을 뿐 성폭행한 적은 없다. 의붓딸과 다정한 사이였다며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심 때 반성문을 냈던 건 변호사와 주위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면 감형될 것이라 했기 때문이었다며 진정성 없는 반성이었음을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재발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대체 왜 3번이나 영장이 반려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이 거부하고 있어 유족들은 정보 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진 않지만 최소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문제였는지 검찰의 잘못된 판단이 문제였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서 공포를 했죠. 이에 맞서 한국과 미국의 안보 당국이 만나 미국의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발사 움직임을 미리 포착해서 발사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력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세계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까지 확장시켜서 북한이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억제하기 위한 한미 두 나라 협의체가 4년 8개월 만에 가동됐습니다. 미국은 군사 분야는 물론 외교, 정보, 경제까지 아우르는 모든 능력을 한국에 제공해 북한의 핵무력 도발을 막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t's an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which includes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과거 1, 2차 회의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열렸다면 이번 3차 회의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핵무기를 먼저 발사할 수 있다고 법령화한 직후에 열렸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A,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B-52 전략 폭격기 같은 미국의 핵심 전략 무기가 이례적으로 적시됐는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우주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주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합의한 협력 분야로 북한의 핵무기 발사를 막기 위한 비물리적 타격이 가동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핵무기를 선제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미국은 우주 사이버 분야의 전력으로 북한의 핵무기 발사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발사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우주, 사이버 등 진전된 비핵 능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활용하여 확장 억제를 제공하기로. 북한의 선제적인 핵무력 사용 경고에 한미는 그보다 한 발 앞선 핵무기 무력화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은 또 어떤 카드로 응수할지 악순환이 거듭될수록 한반도의 긴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0년 넘게 영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였던 만큼 지금 런던에는 여왕을 조문하려는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려 24시간 넘게 줄을 서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템스강 건너 영국 의회 건물. 그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행렬은 여왕의 시신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왕에 대한 참배가 시작된 지 사흘째입니다. 사원 안에선 왕족의 예식이 함께 거행됐습니다.
찰스 3세가 여왕의 다른 자손들과 함께 깃발이 덮인 여왕의 관에 다가가 호위하며 묵념했습니다. 쌀쌀해진 밤 기온에도 추모 인파는 계속 늘어 대기 시간은 24시간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6시간 동안 줄서기가 강제로 중단되기도 했고 정부가 참배 자제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Absolutely amazing, and I'm so pleased I stood there for, I think it's about 14 hours, but it's been worth every minute. 참배 행렬 중에는 검정색 넥타이를 하고 나선 왕년의 영국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도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13시간 줄을 섰는데 참배객들의 사진 세례를 받았습니다. Everyone feels the same, and that's why we all queued up today, because I think it's the right thing to do. 긴 시간 줄을 서다 보니 기절한 사람만 400명이 넘고 최소 40명 넘게 입원했는데 국회의원은 줄 서지 않고 참배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특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모레 열릴 여왕의 장례식에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영국 경찰은 사상 최대의 보안 작전을 펼치며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모레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요. 후보로 주호영, 이용호 두 의원이 출마하면서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내일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의할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당의 내홍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법원 결정으로 물러났던 오선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주 의원은 당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위기 수습을 위해 나왔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출마를 선언한 호남 출신의 재선의 이용호 의원과 오는 19일 1대1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당의 역동성은 구태의연한 추대나 박수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쟁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일단 임기를 1년이 아니라 권성동 대표의 자녀 임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용, 윤재옥 등 출마를 저울질하던 후보들이 도전을 스스로 미룰 수 있게 여지를 주면서 사실상 추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당내 주류도 주호영 의원 출마를 부추겨왔습니다. 만에 하나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으로 정진석 비대위까지 무력화될 경우에 주 의원이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는 상황까지 고려한 포석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과 국정 운영 방해를 이유로 추가 징계를 논의할 윤리위도 당초 28일에서 내일로 당겨졌습니다. 이 전 대표 징계에 최대한 속도를 내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열릴 28일 전에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 가처분 결정 전에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해 이준석은 당원이 아니니 가처분을 낼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결국 윤리위를 앞당긴 건 역시 자신을 확실히 찍어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출국하는 시점에 맞춰 일을 벌일 거라는 자신의 예측이 맞지 않았냐며 윤리위 징계에도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국민의힘의 내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우리나라 양대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고위 법관들이 나란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대상이 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가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죠. 또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두 최고위 법관 모두 조만간 수사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2월 당시 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움직임을 의식해 자신의 사표를 안 받아줬다고 폭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사표를 막은 적 없다고 거짓 답변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폭로 당사자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조사하면서 1년 넘게 멈췄던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또 다른 최고법원 헌법재판소의 이영진 재판관은 접대 골프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주 이 재판관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한 사업가, 또 자리를 주선한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과 최고위 법관이 나란히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조만간 당사자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검찰과 공수처 모두 아직 조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예우 차원에서 조사실에 출석시키기보다는 서면 조사로 대체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피의자 신분이 되는 오명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흠집내기인 거죠, 일종의. 법원이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헌재대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사법농단 수사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원 법원행정처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수사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관의 몰래 녹취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 접대를 받은 이영진 재판관, 모두 최고 사법기구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가을 하면 생각나는 전어가 올가을엔 귀해졌습니다. 태풍으로 조업 일수가 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값도 올라서 제철 전어를 즐기려면 킬로그램당 10,000원은 더 내야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어선이 물살을 가르며 포구로 들어옵니다. 밤새 전어를 잡기 위해 광양만에 그물을 내렸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전어로 팔딱대야 할 배안수조 안은 잔잔합니다. 앞전에는 조금 뭐 경비라도 좀 일달이라도 벌였었는데 지금은 한 보름간 추석 세고 나서는 전혀 고기를 못 잡았어요. 전어를 사러 온 상인들이 몇 킬로그램이 아니라 몇 마리를 잡았냐고 물을 정도입니다.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가 절반도 뜨지 않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8월 어획량은 평년 수준을 보였지만 이달 들어 바람이 자주 불면서 조업 일수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바닷물 수온이 상승하고 기름값까지 오르면서 전어 품귀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잡은 사람이 뭐 10kg, 15kg 잡고 못 잡은 사람 뭐 2, 3kg도 잡고 오고 그래요.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고기가 많이 없어요. 전어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kg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수준이었는데 요즘 10,000원 정도 더 비싸졌습니다. 23일부터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전어 축제를 앞두고 제철 전어를 맛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늘고 있지만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어민들은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직을 블루칼라라고도 하죠. 요즘 도배사나 목수, 타일공 등 블루칼라의 매력에 푹 빠진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 365에서는 사무실을 벗어나 현장으로 간 MZ세대 청년들을 손지훈 영상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기는 2030 목수들의 일터입니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꾸려져서 좀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입니다. 지난 3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팀에 합류한 학태 씨. 회사를 다닐 때도 끝나면 취미로 이런 목공 가구 제작이나 이런 걸 했었거든요. 취미가 제 업이 되니까 행복함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또래 목수들이 생기니까 팀장인 유신 씨도 긴장한 것 같은데요. 기분이 좀 묘해요. 요즘에는 다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쟁 심리도 좀 있고요.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텔레마케터를 하다 도배사로 전직한 지윤 씨. 사무직 다닐 때는 출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기술은 한 번 배워놓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기술직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첫날부터 100점이었죠? 지윤 씨의 100점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학원을 가장 먼저 등록을 했고요. 연습할 때가 따로 없었어가지고 제 집에 방도 도배를 한번 해보고. 부모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보면서 좀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하라고 더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만 몸은 사실 조금 힘들긴 한데 그 힘든 거를 좀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정말 자기가 땀 흘리는 만큼 걸어가는 곳이고 정말로 다들 보면은 장인들이시거든요. 많은 현장을 동시에 좀 진행할 수 있는 큰 부팀이 되고 싶고요. 제 기술을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팀장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고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목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8세 이하 야구 대표팀이 승부치기 접전 끝에 전승을 달리던 난적 대만을 꺾었습니다. 대만 미국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라 결승 진출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선발로 나선 대표팀의 막내 2학년 황준서는 6전 전승을 달리던 대만을 상대로 눈부신 역투를 펼쳤습니다. 침착한 수비로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냈고 이외엔 아웃카운트 3개 모두 삼진으로 처리하며 대만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5회 좌익수 박한결의 호수비까지 더해 5이닝 동안 삼진 6개를 빼앗으며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6회부턴 에이스 김서현이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시속 161km의 강속구로 일본을 잠재웠던 김서현은 오늘도 160km 직구를 시작으로 최고 164km의 광속구를 앞세워 타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팽팽했던 투수전은 8회 연장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승부치기 상황에서 상대 악송구로 대표팀이 선취점을 뽑아냈고 내야 땅볼과 문현빈의 적시타로 2점을 보태며 3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8회 말 2사 만루 위기에서 빗맞은 안타를 내주며 2실점했지만 욕심을 부린 타자 주자를 런다운으로 잡아내면서 그대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극적인 승리를 거둔 대표팀은 3승 1패를 기록하며 미국, 대만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세 팀이 서로 물리고 물린 가운데 대표팀은 세 팀 간의 상대전적 득실차에서 가장 밀려있어 불리합니다. 결승 진출을 위해선 내일 멕시코와의 마지막 경기를 반드시 이기고 대만과 미국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프로야구 두산 허경민 선수의 든든한 호수비입니다. 감각적인 캐치로 더블 플레이를 잡아냈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는 늦더위를 몰고 왔는데요. 이제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슬그머니처럼 비구름도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남마돌은 매우 강한 세력으로 북서진 중인데 월요일인 모레는 일본 규슈 북단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인접한 제주와 남동해안을 중심으로 당장 내일부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경상 해안에는 최고 150 이상,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 제주 산지에도 50에서 100mm가량의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4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거센 바람도 걱정입니다. 경상 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최대 시속 125k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에 해안 지방으로도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특보는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포항과 울산 등 그 밖에 경상 해안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서쪽 지역은 흐리기만 하겠고 동쪽 지역은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이 23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올라 서울 30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고 강릉은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고 이후로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태풍 남마돌의 북상 상황은 내일 MBC 뉴스 특보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